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한잔해. 삼겹살에 소주? 삼겹살엔 역시 명이나물이지. 맛있겠다. 잠깐, 결제를 네이버페이 페이스 결제로 했다고? 믿고 있었다고! 40층에 사람 있어요! 다들 정신 차리라고! 엔비디아가 이제 CPU까지 만든다잖아! 시청자분들한테도 알려줘야지! 테크 유튜버의 본분을 좀 지키자고! 테크 유튜버의 본분?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여러분, 노트북 살 때 맥북이랑 윈도우 노트북 사이에서 고민해 보신 적 다들 있으시죠? 맥북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윈도우에서는 게임도 되고 프로그램 호환도 잘 되는 이렇게 각각 다른 장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맥북과 윈도우 노트북의 장점을 하나로 합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실제로 이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렛츠고! 매년 6월 대만에서 컴퓨텍스라고 하는 IT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주로 PC류를 다루는데 여기서 이번에도 재밌는 소식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 델에서 맥북 네오에 대응되는 가성비 노트북으로 신형 XPS 13인치를 공개했고요. 이것도 좀 관심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진짜 큰 뉴스는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최고 사양 윈도우 노트북에 들어가는 CPU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RTX 스파크가 바로 그 칩셋인데요. 한 줄로 말하면 CPU, GPU, 메모리를 하나로 합친 윈도우용 칩이에요. 대략적인 이 칩셋의 스펙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스펙인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길래 그러냐? 작년에 유출된 프로토타입의 긱벤치 점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싱글 3096점에 멀티코어 18837점이거든요. 이게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애플 M5와 약간 비슷한 성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작년 말에 나온 프로토타입의 수치고 올 가을에 나와봐야 알겠죠? 이번 칩셋은 스펙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고사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프리미엄 라인업에만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가격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참고로 MS 서피스 랩탑 울트라의 가격은 $3000. 한화로는 450만 원부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노트북 제조사들도 보면은 사실상 주요 윈도우 노트북 제조사들이 다 참전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올해 가을에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건 삼성이랑 LG는 이 라인업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기존 윈도우 AI PC랑은 뭐가 다르냐?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낸 이 RTX 스파크가 기존의 통합 칩들보다 월등히 좋은 GPU 성능 그리고 AI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실 한 2, 3년 전쯤부터 윈도우 노트북 광고들을 보면 다들 진정한 AI PC, 더 좋아진 AI PC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AI PC들이 내세우는 AI 성능은 NPU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성능을 40탑스, 50탑스 막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RTX 스파크에서의 GPU 기반 AI 성능은 1000탑스예요. 1000탑스.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더 고사양 작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진짜 무거운 AI 작업, 거대 언어 모델을 직접 인터넷 연결 없이 노트북 안에서 돌리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래픽 작업에 이제 생성형 AI를 제대로 쓰려고 한다거나 RTX 스파크는 진짜 대형 AI 모델, 로컬 에이전트 이런 것들을 노트북에서 제대로 돌리겠다 하는 의도에 가깝습니다. 자,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맞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AI 작업이 이제는 클라우드에서가 아니라 PC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성형 AI는 대부분 다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오픈클로 같은 AI 에이전트가 너무 유행하고 있고 이제 비개발자분들까지 쓰고 있잖아요. 진짜 로컬 모델, 라마, 젬마 같은 기기 내에서 구동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시도도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 그리고 속도잖아요. 이 보안이나 속도 때문에 로컬에서 직접 AI를 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앞으로 PC는 사용자의 작업을 이해하고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 기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애플 실리콘이 이미 통합칩으로 좋은 사례를 보여줬어요. 근데 윈도우 진영에서는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거든요. 먼저 애플이 2020년에 M1 칩을 내놓은 이후로 M 시리즈 칩이 계속 발전해 오면서 진짜 이 통합 칩의 장점을 너무 잘 보여줬잖아요. CPU, GPU, 메모리를 하나로 합치면 성능도 올라가고 전력 효율도 올라가고, 제일 최근에 나온 M5도 보면은 성능 격차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통합 칩으로 사실상 애플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인텔도 AMD도 퀄컴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윈도우 진영의 애플 실리콘식 대안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장의 변화예요. 더 이상 엔비디아도 GPU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완전 압도적인 위치에 있어요. 근데 PC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외장 GPU 공급자 정도의 위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PC 시장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PC 시장에서도 부품이 아닌 베이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GPU 좀 써주세요. 우리 GPU 넣으세요. 약간 이런 입장이 아니라 우리 플랫폼 위에 너네 PC 만들어 하면서 제조사들한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RTX 스파크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PC 시장에서 맡는 역할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과도기를 거칠 겁니다. 당장 올가을 출시된다고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와 진짜 PC 시장 다 먹었고 막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 기반 윈도우의 호환성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최근에 나온 삼성 갤럭시북 엣지도 스냅드래곤 X2를 탑재했는데 롤, 배그, 발로란트 이런 메이저 게임도 잘 안 돌아가요. 심지어 프린터 드라이버 지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암 기반 노트북에서는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게 사실 몇 년째 과도기입니까? 다만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칩셋이 나오면서 MS는 이런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향후 다양한 게임이 지원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어도비와도 협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RTX 스파크에 최적화된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내놓는다. 이번에는 칩이 나오기 전에 생태계를 먼저 준비하고 있는 구조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생태계 호환성 문제는 더 빠르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안정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애플 실리콘 대 RTX 스파크의 정면 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여기 있어요. RTX 스파크는 또 노트북 제조사마다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 제조사들이 각자 폼팩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또 하드웨어의 성능이나 전력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 제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는 사실 이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램 16기가 32기가 버전 아니면 GPU 성능을 조금 낮춘 보급형 칩을 내놓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오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엔비디아에서 나온 새로운 칩셋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이 내용은 단순히 엔비디아가 어떤 CPU를 이제 새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윈도우 진영에서 완전히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통합 칩셋을 만들어내면서 노트북 생태계의 대결 구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성공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 윈도우 기반의 호환성이 얼마나 빠르게 안정되고 또 최적화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빠르게 출시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지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엔비디아가 진짜 윈도우 노트북 씬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시도로 끝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이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는 업계의 좀 전문가분들이나 준 전문가분들 입장에서의 생각도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